제가 지난주에 화요일날 증인신문을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날 아마 우리 방송에서 얘기를 조금 드렸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좀 지켜보자 결과를. 그렇지만 저는 유죄가 나올 거라고 확신한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지난 주말 금요일날 밤늦게 그러니까 토요일날 새벽에 그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배시원 재판인데 그래서 징역 4월에 유죄 판결이 났고 그 연호술판티와 관련한 위증에 대해서는요. 뭐 나머지 정치자금법은 무죄고요. 대북지원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 자체가 공소기각 처리가 됐습니다. 이 정말 연호술파티 저는 더 이상 언급하고 싶은 마음이 솔직히 없어요. 지긋지긋해. 솔직히. 그리고 뭐 지금 민주당에서 주말 사이에 나오고 있는 대응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패널분들로부터 좀 들어볼게요. 네.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거 관련해 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조작기소 특위에서는 특검으로 가야 된다 이거. 그리고 1심의 판단이 배심원단 7명 중에서 유죄가 4, 무죄가 3이다. 이런 거 보면 항소심에서 다퉈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강대기 변호사 입장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국민 참여 재판이고요. 네. 그 참여한 재판 배심원들이 그 수원지검까지 가서 현장 검증까지 다 했습니다. 뭐 동선 확인하고 우리도 흑백 여의도에서 여기서 다 따라보고 다 먹어보고 했잖아요. 그거를 배심원들도 했단 말이죠. 말도 안 되는 얘기구나라고 해서 이 위증이라고 해서 국민 참여 재판에서 위증이 나왔는데 위증이라고 그 결과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뭘 또 뒤집어서 또 특검을 하고 또 합니까? 특검을 해서 특검에서 또 문제가 확인되면 또 특검을 하자. 특검을 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올 거고 이게 더불어민주당은 전당대회와 맞물려 있어가지고 대통령 공소 취소에 대해서 이게 연호수파티가 있어야지만 공소 취소가 되기 때문에 그런 정무적인 주장은 이해를 되는데 사실관계만 보고 해야죠. 연호수파티는 없었다라는 게 법원에서 밝혀졌고요. 지금 국민참여재판으로 밝혀졌고요. 네. 그리고 국회 특위에서도 밝혀졌고요. 네. 다 밝혀지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만 아직도 연호수파티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게 이건 뭐 거의 뭐 주술효과 거의 뭐 그런 느낌으로 가고 있습니다. 있어야만 하는 건가요? 도대체. 그렇죠. 있어야만 하는 거죠.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 지내는 느낌입니다. 희대의 명언을 남겼잖아요. 네. 재판은 무죄지만 실질은 유죄다. 그게 뭡니까?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건태 의원이 한 말이잖아요. 네. 재판은 무죄지만 실질은 제가 유죄다. 그런 이야기를 예전에 한번 들은 기억이 나요. 뭐요? 조국 사태 때 네. 우리 유시민 전 장관이 그 뭐라 그랬냐면은 정경심 교수가 네. PC 반출하고 막 그랬던 네. 모습을 보면서 저거는 증거 인멸이 아니라 증거 보조. 보존이다. 한명숙 때도 한명숙 유죄 나오니까 그런 얘기 한 거 아니에요. 네, 뭐 정말- 사회적으로 무죄다. 뭐 이런 그렇죠. 얘기. 아니 네. 근데 너무 대놓고서 저렇게 선동을 하니까 이건 네. 너무 당황스러운 거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재판부에서 유죄가 나왔잖아요. 네. 그것도 국민참여재판에서 나왔잖아요. 차라리 네. 재판부도 욕 못하게 국민참여재판에 네. 나왔어요. 자, 그 상태에서 실질적으로는 무죄다? 이거는 진짜로 술 마셨는데 음주운전을 안 했다. 이 얘기하고 뭐가 다르다는 겁니까? 네. 근데 이런 식으로 선동해가지고 자기 지지자들한테 어필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분들은 또 그걸 믿으시더라고요. 신앙의 단계니까. 네.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중도층들은 이탈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연호술 파티가 없었다는 거는 우리가 지금 이 판결이 아니었어도 사실 민주당이 국정조사에서 헛발질 저렇게 쌩쌩해 가면서 다 보여줬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다 압니다. 연호술 파티에 도대체 연어와 술은 어디서 있었던 건가? 그런 것들을 이제 봤는데 이제 와서 이걸 또 다시 실질적으로는 뭐 무죄다 이런 식으로 억지를 쓰는 것은 국민에 대한 모독입니다. 민주당은 왜 이렇게 술 파티를 좋아해요? 그러니까요. 청담동 술파티. 술 파티. 아니, 청담동 술자리? 술 파티인가요? 술자리 의혹도 처음에 그거를 지지자들이 누가 나와서 육성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네. 들은 사람 나중에 다 가짜로 밝혀졌지만 그렇죠. 네. 최고위원회의 자리에서 그 육성을 틀었다니까요. 맞아요. 화면을 보여가면서. 맞네요. 진짜. 그리고 나면 민주당을 좋아하고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 국민들은 이 국민이 그 당시 국가의 제1야당이었잖아요. 제1야당이 지도부 회의 자리에서 그 육성을 틀어놓고 네. 술 파티를 벌였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믿음을 가는 국민들도 분명히 있을 거 네.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회의 자리에서 대놓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지나고 나서 새빨간 거짓말로 밝혀지고 난 다음에는 제 기억으로 그때도 조선일보 보도였던 것 같아요. 네. 연말에 그 일이 있고 그 새해 신년에 여론조사를 조선일보에 했었는데 네.
그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진실이라고 믿느냐라고 했을 때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전히 거짓으로 밝혀졌음에도 네. 진실을 믿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는 여론조사가 나왔거든요. 연어술 파티 의혹 같은 경우도 국민참여재판에서 오신 분들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는 뭐 나중에 이 재판 결과를 통해서 드러났고 네. 그분들의 정치적 성향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여전히 국민들 중에서는 민주당을 지지하고 아 이화영 부지사랑 저 사람들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설마 진짜 거짓말을 하겠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있을 거예요. 실질과 관계없이 믿도록 만들어야 하는 정치인들이 있다면 이분들 정말 큰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 사건 속에서도 만약에 우리 설 변호사님이 네. 핵심적인 상황에 들어가는 그 핵심 순간이 없었다면 네. 있었다고 결론이 났을 수도 있죠. 그 자리에 없었다면 그렇죠. 그렇죠. 네. 정말 핵심적인 사람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이렇게 했을 수가 없다라고 판단이 난 거지만 여기에 그 증언들이 없다고 만약 네. 생각한다면 거짓과 허위로 만들어낸 온갖 선동들이 어느 날 진실로 둔갑해서 실제로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있죠. 그러니까 이들이 얘기하고 있는 실질과 진실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굉장히 깊은 판단하게 만드는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도대체 대북 송금 사건의 실질과 진실이 무엇이기 때문에 그러는가 이제는 그 본질로 사건의 요 전장을 그렇죠. 좀 옮겨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지금도 민주당에 있었고 내가 저 자리에 진짜 변호사로서 입회를 안 했다고 한다면 저는 믿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 지금도 많으실 거예요.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 중에서는 연어술 파티 있었는데 네. 법원도 이상하고 뭐 배심원단 중에 뭐 이상한 사람 끼어 있어가지고 그랬던 거다 저렇게 판단한 거다. 아마 근데 저도 제가 아직도 민주당에 있었다고 한다면 저거 믿었을 것 같아요. 민주당의 평당원이거나 아니면 민주당을 지지하는 그냥 일반 사람인데 저는 저기 사건에 제가 개입이 돼 있다 보니까 아니란 걸 분명히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 뭐 누가 뭐라고 해도 아니란 건 뻔히 아는데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저도 저기서부터 약간 좀 이렇게 뭐 개몽 아닌 개몽이 된 것 같아. 근데 진짜 궁금한 게 어느 날 느닷없이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아니 그러니까 언론에서 제가 맞아요. 확인한 건 24년 4월에 최초 저 얘기가 맞아요. 나왔다는 건데 예. 그 전에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그 전에 23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화영 부지사가 예. 진술하면서 대북 송금에 대한 당시 지사에게 보고했다. 네. 라고는 엄청난 진술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네. 세상을 뒤집게 만들었고 이 상황이면 사실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치로 엄청난 부담인 건데 그렇죠. 이게 24년 4월에 갑자기 진술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24년 4월이 무슨 날이냐. 음. 그게 총선이 있었고 그렇죠. 총선 전에 처음 저 진술이 네, 나왔던 것 같은데 네. 이미 24년 4월이면 각종 여론조사 지표를 통해서 네. 여의도 연구원도 그렇고 네. 국민의힘 100석을 못 가져간다고 나왔을 때요. 맞아요. 국민의힘 100석을 못 가고 가면 네, 어떤 네, 상황이냐면 윤 정부가 살아는 있지만 숨만 쉬고 살아있는 정부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상황들을 보고 입장을 바꾼 건지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이 되기 시작하는데 좀 진실을 알고 싶어요, 진짜. 국민의힘이 잘못했네. 아니 이게 잘하셨으면 괜찮았는데. 대한민국 역사에서 거물 정치인이나 거물 정치인의 친인척을 조사한 것이 이번이 한 번이 아니잖아요. 네. 뭐 이화영이든 뭐 이재명이든. 근데 그 전에 대한민국의 70년 검찰 역사에서 네. 뭐 술로 뭐 꼬드겼다, 뭐 무슨 연어를 먹였다 이런 게 한 번도 없다가 네. 왜 이화영 사건에만 이게 나오냐고요. 저는 거기서부터 이제 의문점이 드는 거예요. 옛날에도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네. 뭐 그러니까 이게 있으면 이제 불거졌을 텐데 네. 이화영 사건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일날 나온 것도 아니고 네. 또 최초에 뭐 이런저런 제보한 사람이 그 사기죄로 굉장히 오랫동안 그 복역돼 있던 사람. 네. 예, 이 사람이 뭐 얘기를 하는 건데 내가 이화영부터 들었다. 여기에 정치권이 놀아나고 있는 것이죠. 아니 본인이 원래니까 뭐 그날 저 증인신문 할 때도 그러더라고. 뭐 여러 가지 물어보는데 별 날카로운 질문도 없어. 네. 들어보면 뭐 이상한 뭐 소설 같은 얘기를 자기들은 주장하고 있더라고 변호인 측에서는. 그래서 제가 이제 그쪽 변호인이 이렇게 증인신문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던지길래 자기는 이렇게 해석한다라고 얘기를 하길래 그 변호사님의 어떤 소설은 잘 들었고요. 뭐 알겠는데 저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저는 객관적인 사실만 얘기한다. 그러니까 뭐 나중에는 뭐 제가 탈당하고 뭐 지금 개혁신당 갔냐 안 갔냐 이걸로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파성의 역을 어떻게든 묻혀보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프레임을 씌우려고. 저는 어차피 지금 정당이 없습니다. 소속도 아닙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참
좀 그래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지지자들한테 계속된 어떤 이 프레이밍을 세뇌시키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예전에 보면 드루킹 사건 때도 무슨 닭갈비, 그 다음에 예전에 21년도에 보궐선거할 때 생태탕. 참 먹는 거 좋아해. 연어술 파티. 되게 보면 이렇게 되게 자극적인 쉽게 누군가 딱 들었을 때 아 그래 이렇게 뭐 이렇게 자신들의 지지자들이 들었을 때는 이걸 딱 각인이 되는 효과가 네. 있거든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그 오세훈 서울시장 21년도에 보궐선거 할 때만 해도 제가 민주당에 있었었잖아요. 네네네. 제가 그때는 일반 정치 평론할 때도 아니었어요. 그냥 일반 시민이었어. 다 믿었어요. 생태탕 사건. 생태탕도 믿었어. 페라가모. 다 믿었어. 이거 이 사람들이 왜 김어준이 아침마다 나와서 떠드는데 백바지. 이게 왜 거짓말 이게 사실이 아니냐.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야. 네. 닭갈비도 김경수 지사의 닭갈비도 저는 그때 막 김어준 방송에서 어떤 기자가 자기가 재판 보고 와가지고 닭갈비를 먹었는데 어쩌고저쩌고 막 이게 영수증에 다 있는 건데 그래서 저는 무죄 나올 줄 알았어요. 나중에 판결문 보니까 닭갈비는 아무 상관이 없는 내용이었어. 저도 그때 이제 그 당시 민주당이었는데 생태탕 사건 저는 이거 생태탕 말이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요? 아무리 앞뒤를 맞춰봐도 말이 안 돼서 이거 하면 안 된다 역풍분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무도 내 말을 듣지 않아. 그냥 너는 저쪽에서 왔지 그냥 그게 끝이에요. 아 진짜. 네. 저는 그렇게 됐어요. 근데 저는 일반 진짜 그때만 하더라도 아침마다 김어준 방송을 들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세뇌가 됐던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생태탕 뭐 이렇게 연어술 파티 이런 거 가는 게 선동의 기본이에요. 저분들이 아직도 운동권의 그 기술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야. 이 사람들이 자극적으로 받을 만한 자기들이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것과의 연관을 지어가지고 가져가는 이런 것들을 아주 잘하는 거예요. 그럴싸한 스토리를 던져놓고 그리고 그 스토리에 갖춘 다음에 그리고 어떤 일이 있냐면 아님을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 아닌 걸 아님을 네가 증명해봐. 악마의 부정자를 증명하는 거예요. 생태탕 같은 이슈도 그게 2000 몇 년도에 벌써 10수년도 더 그렇죠. 지난 일을 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 걸 갖고 너 그때 갔잖아 맞잖아 증명해봐. 어떻게 증명합니까? 그리고 그때 이를 증언할 수 있는 사람 한두 명만 인터뷰해서 맞다고 얘기를 하면 그게 딱 굳어지는 거예요. 청담동 술자리도 그래요. 맞아. 아니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야 누가 들었다고 얘기하는 사람인데 그럼 얘가 거짓말하겠어? 그리고 전부 이 얘기를 하니까 나중에 그 내용을 거짓이라고 입증할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이미 시간이 지나고 나버리면 사람들은 다 믿고 끝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있는 이 연어 술파티 의혹 문제 이것도 진짜 우리 설 변호사님이 너무너무 큰일을 한 게 없었으면 이 사건이 진실을 규정돼서 끝나버릴 수 있었다는 정말 참담한 그러니까 걱정이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여기 없었다고 한다면 연어술 파티는 있었던 걸로 끝날 수도 있어. 그리고 그게 있었던 걸로 끝나면 어떻게 돼요? 네. 그러면 검찰은 조작 기소를 하게 되는. 네. 그리고 공소 취소가 안 그렇죠.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을 한 거고. 네. 그리고 그거를 말씀하셨던 특검의 정당성을 가져가는 건데 김성태 전 회장이 되게 아주 모처럼 만말했잖아요. 네. 만말. 나이 60 먹고 짜장면 사준다고 진술 바꾸냐. 네. 맞아요. 이번 재판에서도 이화영 측에 있었던 증거가 뭐냐면 어떠한 이화영하고 같이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사람이 나와서 증언을 하는데 그 사람이 연어 수파티 있었어 어떻게 알아 그러면 이화영한테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전문 증거예요 다. 이화영이 그러니까. 어디 가서 얘기하는 거를 듣고 나서 그걸 법정에 가서 다시 증언하는 그러한 메비우스띠 같은 그러한 증거 형태였기 때문에 애당초 그 연어 수파티가 있었던 것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는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또 김어준 씨가 오늘 방송에서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배심원들이 평의할 때 네. 재판부가 가서 설명을 할 수 있다. 이때 재판부가 편파적으로 설명한 거 아니냐. 가르마 타준 것 같다. 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주장을 할 때 어. 조금의 근거라도 좀 근거. 자기들이 들어갔어 그러면? 아니 그냥 던져요. 그냥 던져놓고 그랬으면 이것도 재판이 문제가 있다 이러는 거 아니에요. 가정에 가정을 더해서 얘기를 해요. 자 연호수 파티 보세요. 그거를 가지고 먹었다는 사람은 이화영 부지사야. 자 이 사람 말고 상대편이었던 김성태 회장 안 먹었대. 검사도 안 줬대. 그 같이 이 편 변호사도 안 봤대. 없었대. 그리고 교도관도 아니래. 아니 도대체 있었다는 사람은 누굽니까? 이화영. 예? 혼자예요. 그리고 이화영한테 들었다는 사람이 전부예요. 그리고 그분들 죄송하지만 그분들 다 누구예요? 정가 8범도 있었어요. 네. 그분들을 아니 일반 재판이었으면 증인의 효력이 떨어질 만한 사람을 그냥 국정조사장에 불러다가 이야기를 해요. 그분은 막 이상한 명함도 저희 쌍방울에서 주지도 않는 명함 써가지고 다니던 그런 분이래요. 근데 그런 분의 이야기를
마치 자신들의 증언을 보강하기 위한 이런 걸로 쓰는데 저는 매우 심각한 문제였다고 맞다. 봐요. 갑자기 생각나는데 이거 괜히 이 주제가 괜히 길어지고 있는데 쓸데없이 그날 갑자기 생각나는 건데 그때 이제 변호인이 막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건 술 파티가 있었던 걸로 객관적으로 증명이 됐다라고 하니까 객관적으로. 객관적으로 증명이 됐다. 모두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검사가 이의가 있다. 네. 지금 변호인이 이렇게 객관적으로 모두 다 인정하고 있다고 하는데 누가 인정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무도 없다고 하니까 여기 있잖아요, 이영애 씨. 아유 진짜. 거기에 부안해동했던 법무부도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법무부에서는 특히나 서울고검 무슨 인권침해 TF인가 거기에서는 이미 술 파티가 있었던 걸로 결론을 냈어요. 자신들이. 네. 그래서 법무부에서 그러니까 서울고검에서 이 박상현 검사 징계하면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 결론을 냈는데 그 무슨 문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결론 그렇게 냈다. 그거를 이번에 그 이화영 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에서 재판부가 그 서울고검에 있는 그 문서 제출하라. 문서 제출 명령을 했는데 제출을 안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거 하나 꼬투리 잡고 있는 거예요. 서울고검에 그 자료가 있는데 그거를 서울고검이 제출 안 했기 때문에 이 결과가 이렇게 됐다. 근데 서울고검이 왜 제출 안 했겠어요? 그러니까 왜 안 본인들이 했겠어요? 만든 문서가 엉터리던가 편리하니까. 문서가 뭐 있긴 있는데 이상하던가 그 문서가 세상에 공개되면 야 검찰에서 문서를 이따구로 만들어? 이런 얘기가 나올까봐 그 문서도 객관적인 근거 없이 정황 혹은 뭐 소문만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안 냈겠죠. 거기 네. 서류에 제 네. 진술서도 있어요. 아. 제가 가서 조사를 받았기 네, 때문에 네, 네. 뭐 진술서가 있습니다. 당연히. 지금 보고 싶어요. 이재명 정부가 된 지가 언제고 지금 검찰이 누구 눈치를 보고 있을 건데 그러니까. 설마 이거를 네. 지금 이화영 부지사를 죽이려고 그걸 안 냈겠어요?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여튼 뭐 캐츠님 슈퍼챗 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출연진들 전부 다 응원하신다고 항상 좀 말씀드려서 너무 감사하고 그러면 지금 일단 민주당에서는 이거 조작기소 특검법 그대로 추진하겠다라고 지금 했어요. 그리고 이제 박상현 검사 징계는 어떻게 될 것인지 이거 되게 궁금한 내용이고 정책위 대표는 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항소심은 다른 판단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주말 사이에 뉴스에 보통 헤드라인 다 그거였어요. 조작기소 특검법 네. 이거 강행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걸로 공소취소 강행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논의가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오늘 아침 조간 사설 한번 쫙 보시면 네. 조간 사설에서 다 뭐라고 비판하고 있는지 네. 정부도 청와대도 눈이 있으면 볼 거 아닙니까? 네. 그 중립적인 언론들조차도 이른바 그들이 얘기하는 조작기소 특검, 공소취소 특검에 대한 당위성이 사라졌다. 이제 그만해라라고 하는 게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지지율이 계속 빠지고 있잖아요. 네. 빠지고 있는 와중에 여기에 1심 재판 결과까지 이렇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청래 대표의 얘기는 아마 쇼잉일 가능성이 저는 좀 크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정부나 여당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만약 이 특검을 강하게 밀어붙인다? 과연 지금 빠지고 있는 지지율의 반등 모멘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인가? 네. 그 두 번째로 특검은 국민들의 여론들을 바탕으로 꼭 필요한 기존에 있는 검찰과 수사기관을 하지 못하는 일을 밝히는 게 특검의 역할이잖아요. 네. 국민들께 여론조사 꼭 한번 해보세요, 정부가. 선관위 특검이 중요한지 아니면 공소취소 특검이 지금 필요한 상황인지 두 개를 놓고 판단을 받아보면 아마 국민들 상당수가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투명한 특검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실 겁니다. 네. 근데 선관위 특검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공소취소 특검을 1심 재판 결과에도 불구하고 강행한다 그러면 여당이고 정부고 국민의 돌아선 민심들 다시 회복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 될 겁니다. 이거 하나 여쭤봐요. 김성윤 최고한테 뭐 같이 얘기해 주셔도 되는데 지금 이런 가운데 지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지금 표했다고 해요. 대통령은 만류 중이다. 뭐 이런 기사까지는 나온 걸로 보이는데 이 시점에서 왜 갑자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는지 이 기사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 이유가 있을까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정성호 의원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제가 느끼던 바는 그래도 민주당 내에서 소신 가지고 할 말 하고 그랬던 분으로 저는 기억을 해요.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정권에서 임명이 되다 보니까 임명권자의 의중을 파악을 해서 최대한 했겠죠. 네. 근데
더 이상은 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네. 지금 특히 이제 공소 취소 관련한 이런 부분이라든가 이제 또 검찰 보안 수사권 문제라든가 이게 지금 당의 강성인 사람들과는 분명히 거리가 좀 있는 합리적인 내용을 말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분들이 진짜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알아? 이 소신 있는 분들이 진짜 힘들어하는 거? 네. 나 하고 싶은 말 못하게 하는 거. 나 하고 싶은 말을 내 지금 이 지위 때문에 못해. 그러니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야 도저히 안 되겠다. 나 이제 그만할래. 저는 이럴 거라고 보고 있고 생각보다 좀 오래 버티셨다 오히려. 네, 좀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과연 이분이 물러나고 나서 다른 분이 왔을 때 이 중심을 잡을 사람이 그나마 중심을 좀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올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좀 의문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공소취소 특검, 조작기소 특검 이거 분명히 가면 망한다는 거 다 민주당 내부 다 압니다. 그러니까 억지라는 거. 이준석 대표는 공소취소 해봐라. 네. 결국 끝은 하야일 것이다. 하야이다. 네. 이렇게까지 얘기를 네. 했거든요. 아니 그래서 모두 다 안 할 거예요. 근데 다만 지금 전당대회 앞두고 있잖아요. 지금 전당대회 끝날 때까지는 이거 해야 된다라고 내부에서 엄청 세게 얘기할 겁니다. 하지만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 내가 차기 주자가 되잖아요. 내가 차기 권력자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안 할 거예요. 네. 그 전까지 네. 전당대회까지. 김민석 총리가 돼도 안 해요. 김민석 총리가 돼도 네. 오히려 이제 반대 세력들의 뒤통수? 이야기. 국힘이 너무 반대해서 못한다. 아니, 그러면- 국힘이 너무 반대해서 너무 이건 도저히 할 서글픈 거 수가 아니에요? 없다. 아니 대통령은 그렇게까지 밀어줬는데. 네. 아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실 하야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실 사임하고 싶은 거는 네. 대장동 항소 포기 때부터 사임하고 싶었겠죠. 그랬어요. 이거 대장동 항소를 당연히 본인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법률가인데 이거 자동 항소를 해야 되는데 네. 항소 포기하라는 그러한 지시를 신중하게 생각하라고 본인의 애들로서 했다는 그러한 심정이 사임하고 싶었을 것이고 저는 지금 이 시점에 왜 사임하냐? 네. 공소취소 특검법이 지금 법률안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네. 특검법이 이게 만약에 특검법이 그 30명의 민주당 의원이 사명한 게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져서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법무부 장관 특검으로 가는 거예요. 상시 특검으로. 네. 그러니까 특검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국회 특검이 있고 법무부 장관 상시 특검. 네. 이 관봉권 띠지 특검이나 이런 게 다 지금 법무부 장관이 상설 상시 특검으로 간 특검이죠. 거잖아요. 네, 상설 특검이죠. 그래서 법무부 장관의 청와대 내부에서 압박이 들어오지 않았을까? 야 이거 국회에서 통과 안 되면 네. 한번 생각해봐. 대통령은 살려야 되지 않겠냐? 대통령 그 임기 끝나고 교도소 가야 되겠냐? 라이언 일병 구하기처럼 라이언 일병 구해봐. 근데 라이언 일병 구하다 보면 주변 다 죽거든요. 그 영화 보면. 그래서 이거 구하다가 내가 죽는 거 아니야? 해가지고 나는 일단은 헬기에서 내려야 되겠다. 일단은 헬기 라이언 일병 구하러 가는데 네. 나는 거기 도착하면 다 죽으니까 나는 일단 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정성호 법무장이 내려온 거라 보여지고요. 그 이준석 대표가 이런 얘기했죠. 그 SNS 글 보면 네. 닉슨 대통령이 하야한 게 그게 도청을 해서 하야한 게 아니라 그 문제를 은폐하려다가 문제가 돼서 맞아요. 하야를 한 거다. 지금 그 청와대에서 만약에 공소 취소를 적극적으로 밀어붙이면 네. 그건 하야의 길이다. 네, 동의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네. 그 어떠한 위법 행위 자체는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위법 행위를 감추겠다고 사법 시스템, 우리나라가 여태껏 유지해왔던 이 시스템 자체를 흔들면 이후로도 문제가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흔드는 문제는 우리 국민들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 대장동의 항소 포기가 너무나 충격적이었는데 그거에 이어서 이제 조작 기소 특검까지 해서 이 기소를 취소하겠다? 자기 재판을 자기가 하는 거나 다름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 국민들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하여튼 뭐 이거 어떻게 더 민주당이 강행을 할지 진짜 뭐 김성렬 최고 말대로 전당대회까지만 이걸 서로 어떤 후보들 간의 어떤 뭐 강성 당원들에 대한 소구를 하기 위해서 그냥 구호에 그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